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처사가 확연히 다른 점이 조명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억양도 죽이며 애쓰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왜인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략이 우크라이나군의 점진적 전열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CNN의 러시아가 초기 침공 계획 실패를 인식하고 전략을 수정,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겨냥해 중무기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도 러시아군이 매우 치명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옮기고 있는 영상을 봤다며 여기에는 제네바 협약이 금지한 집속탄과 진공폭탄이 포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와 동부 도시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 반도에서 가까운 남부 도시 헤르손이 러시아군에 점령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아조프해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올레그 시네후보프 하르키우 행정국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21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일 있었던 폭격으로 하르키우 경찰청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정보국, 대학, 거주지역 건물 다수도 공습 피해를 봤다고 하르키우 재난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횡포에 전 세계가 러시아 제지에 나섰지만 중국만큼은 예의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초기, 중국은 느긋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에서는 자국 기업 및 국민들에게 안전 지침을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성홍기를 보이는 곳에 부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오성홍기를 부착하고 다니면 러시아군이 잘 식별할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이었죠. 또한 중국 당국은 러시아 전역에서 밀 수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혀 서방 측의 강력 제재 방침과는 엇박자를 내며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화춘잉 외교부 발언인이 제재는 근본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제재 반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대해 침공이 아니라고 두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서방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죠.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으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하여 최종 기각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옆 나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피소 등으로 피신해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푸틴을 찬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악플을 달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뉴스방담에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숭중핀이 출연해 이번 사태는 결코 러시아의 침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목표는 영토를 약탈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이번 행동은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침략 행위가 아니다라며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서방 세력의 무장을 제거하는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경우 곧장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부적절한 악플들이 거침없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중국 SNS에 한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중국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SNS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장난처럼 조롱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당신들이 전쟁을 조롱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매우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씨알도 먹히지 않고 중국인들이 조롱을 계속하자 곧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화가 나서 눈물 흘리기 직전이다. 더 이상 전쟁을 조롱하지 말 것이며 더 이상 비굴하게 전쟁 관련 글로 장난을 치지 말 것이며 더 이상 이 전쟁이 당연하다고 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지금 국내에 우크라이나 미녀를 받는다는 말들이 해외 언론, 우크라이나 언론에 의해 대량으로 퍼지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 습격에서 총이 등장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신의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 조롱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피난처에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이 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차별하게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부득이하게 중국인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출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웨이보에 농담 글을 올리고 있을 때 머나먼 전쟁터에 있는 우리 동포가 당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다시는 동포를 불구덩이에 밀어넣지 말기 바란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이 매우 부적절한 악플을 달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위험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에서 연속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현지 무장 세력은 해당 기숙사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건물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숨어있던 학생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건물 외부에 부착했던 붉은색의 출연을 모두 제거했었습니다. 키이우에 체류 중이던 한 중국인 유학생은 슈퍼마켓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던 중 현지인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자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외출을 자제하고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6,000명의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죠.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급박한 상황에서 민항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중국인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인인 척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외출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신분을 감춘다. 얼마 전 외출을 감행했다가 도로에서 검문 중인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마주쳤는데 그들이 내게 중국인이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일본인이라고 대답해 무사히 검문소를 빠져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인민이라고 칭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총에 맞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뿐이라 강조했습니다. 제 아무리 중국인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장사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남은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해 공격당할까 전전긍긍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수월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한국 국적의 생후 1개월 된 쌍둥이가 여권도 없는 상태에서 루마니아로 피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순탄히 추가 대피를 하고 있고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3월 1일 오후 3시 기준 4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체류 인원은 헝가리로 4명, 몰도바로 1명이 추가 대피하면서 또 감소했습니다. 잔류 희망자는 26명이고 나머지 13명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철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한국인들에게 인도적인 이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도 전부 중단하라고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기업들도 발벗고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라면, 즉석밥, 과자 등 다량의 식품을 실은 트럭이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해 폴란드에 도착했는데요. 이 트럭은 유럽에서 식품 유통을 하는 한인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함께 4만 유로 규모의 식품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4대 백화점인 갤러리아 백화점은 한국 대기업 최초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과 대전 타임월드 외관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불빛을 송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들도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배우 이영애와 양동근은 우크라이나에 각각 1억 원과 1,000만 원을 기부했고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지원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방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며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러시아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